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주 금요일 최수용 원장님과 함께하는 비밀공작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연대 애청자 여러분. 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원장님, 최근 네. 전남, 아이고, 소리를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남 무안에서 예. 그 제주 항공의 그 사고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블랙박스의 4분 전 기록이 지금 공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 지금 네네. 우리나라 조사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국 쪽 얘기입니까? 지금 항철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조사는 그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분석이고 콘크리트 충돌 그렇죠? 4분 전에 블랙박스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고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거는 예. 그러니까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가 과연 저 사람들이 직접 블랙박스를 수거를 해서 왜냐하면 저 비행기 기종이 미국이 생산한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서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가 저렇게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 그럼 일단 저렇게 충돌 4분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없다는 건 심각한 지금 문제예요, 저거. 그렇죠. 대단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계엄령이 포고령이 떨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뚝딱뚝딱 해서 12월 7일 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갖고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이 취항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달도 못 돼서 지금 한 달이 뭡니까? 22일 만에 지금 12월 29일 날 저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세월호 때도 봤지만 아니 세월호 때도 뭐라 그랬냐면 미군 잠수함이 아니면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에 들이받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있었죠. 좌초되고 침몰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건져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모종의 다른 이야기야 계획표를 짜놓고 그 당시 문재인이가 저 팽목항 가서 뭐라냐면 고맙다라고 방문을 쓰고 왔잖아요.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썼었던 걸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얘들아 니들 덕분에 내가 대통령 가게 생겼다. 고맙다. 이 마음 아니었겠나 싶거든요. 상당히 논란이었죠.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분들의 저 참 비참한 저 죽음을 과연 정상적인 교통사고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저런 식으로 제사상을 차린 건 아닌지 다각도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미국의 그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가 상당히 그래도 능력이 있는 데니까 그쪽의 결과를 좀 우리가 더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또 추가적인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공수처 불법 수사에 좀 그 유혈 사태는 방지해야 한다면서 또 자진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5일 수요일에 영상 메시지랑 6필 원고를 함께 공개를 하셨는데, 일단 영상 메시지부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글쎄, 뭐, 잠깐 보면서 넘어갈까요? 보고서? 저게 이제 공수처 출두하기 전에 안에서 맞습니다. 찍은 거죠? 핸드폰 같은 걸로 좀 찍은 모습 같은데, 이 공수처의 어떤 내란죄를 이게 수사하는 거에 적법성 문제나, 그러니까 관저 출입, 그러니까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다,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언급을 하고, 저는 지금 공수처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이 든 술잔을 들고 자폭하러 가는 애들. 다이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한 짐 치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혹은 장작불이 멋있다고 나방이 날아가다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나방의 처지 다이너마이트를 메고 있는 그런 정신 나간 놈의 처지 그 다음에 독이 든 술잔을 든 처지가 바로 공수처가 될 거다. 그리고 오동훈이란 쟤는 지금 우리법연구회인가 뭐 국제인권연구회인가 뭐 이런 데 출신이라면서요. 쟤도. 그래서 서부지법에 그
그러니까 영장을 내준 네. 이승영 판사하고는 또 같은 뭐 우리법 연구회인가 뭐 거기 뭐 동료였다고 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에겐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요. 1935년생인가 6년생으로 김용규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응? 그분이 6.25 전쟁 때 납북이 돼서 북한에 가셨다가 북에서 공작원이 돼서 남쪽에 와서 수차례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간첩으로. 네, 그러다가 75년도가 6년도 언제쯤에 잡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경기고등학교인가 서울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넘어간 케이스였는데 굉장히 지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인가 뭐 이런 걸 쓴 적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원들한테 즉 남한 사회로 침투하러 가기 직전에 작전부 무슨 뭐 사회안전부 뭐 사회문화부 이런 쪽에서 선발돼서 내려가는 그 공작원들 그러니까 네. 간첩이지 그 간첩들한테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남조선에 똑똑한 아이들은 네. 데모 현장으로 끌고 나가지 말고 얘네들을 공부를 시켜서 사법부로 행정부로 침투시켜라. 이게 소위 말하는 김일성 장학생의 배경이 됩니다. 네. 응? 네. 거기서부터 배경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네. 초부터 네. 해서 북의 공작금이 남한 사회 내에서 소위 그 당시만 해도 사법고시라는 게 정말 그 젊은이들의 로망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형편없이 사는 애들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돈을 지켜주고 네. 책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포섭을 해갔던 애들이 지금은 많이 커서 이런 독보서처럼 사법부에도 검찰청 내에도 곳곳에 지금 퍼져 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저 오동훈이란 저 녀석도 지금 뭐 검사 생활 한번 안 해봤던 판사 출신인데 네. 저런 애를 갖다가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가 구별을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네. 변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얘 김대중이 때부터 심각해졌는데 사람을 갖다가 뽑아 쓰려면 말이에요. 위키피디아 보고 뽑아 쓰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한 인물 자료는 어딨냐? 국정원? 국정원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국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네. 한동훈이가 궁금해. 한동훈을 딱 쳐봐. 한동훈에 대한 걸 모든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인터넷상에 위키피디아 나온 것보다 더 자세한가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오. 아무암기 경찰서장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술집에서 뭐 먹다가 깽판 치고 뭐 이런 거 있었다. 진짜요? 이런 것도 있어. 오, 아니 그렇게까지. 왜 그러냐면 네.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였냐면 그 시절에는 네. 국정원이야. 안전기획부야. 네. 그러니까 안전기획부 조정관이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야 이거 경찰놈 새끼들 어디 돈 와이로 안 처먹나? 네. 지방 공무원들 뭐 딴짓 안 하나? 해서 그 눈에 걸리게만 하면은 걔네는 공직생활 끝나는 거야. 그 시절에는. 아주 그냥 못된 시어머니가 하나 있었던 거야. 소위 국정원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기능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온갖 데서 돈 받아먹고, 돈만 먹나? 떡도 먹고, 네. 뇌물도 받아먹고 온 짓을 하죠. 자, 그런데 저 오동훈이 저 녀석을 갖다가 저게 저렇게 허접한 놈인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은 저걸 임명을 안 했을 텐데, 네. 그 밑에서 지금 자료라든지 이런 게 뽑아서 올려주는 게 네. 시원치 않고 형편없으니까, 저런 진짜 김일성 장학생 출신으로 보여지는, 저런 놈을 갖다가,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때려친 것도 저 공수처 때문에 때려치게 됐다고. 검수완박을 하면서. 네. 검찰로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빼들고 네. 공수처에다 다 넘기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반항하다가 결국에 이제 2번이나 직무배제가 되고 이제 결국에는 네. 쫓겨나게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쟤네는 지금 불법으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구속도 못 시키게 될 텐데 지금 이재명이 같은 놈도 지금 뭐 야당 대표라는 그걸로 해갖고 지난번에 구속을 안 시켰잖아요. 네. 응?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한테는 저렇게 악랄할 정도로 저를 하게서 대통령을 갖다가 포승줄로 묶고 네. 저런 식으로 창피를 줘가면서 하겠다. 이거는 저 녀석들이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는 이상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오동훈이 같은 놈 때문에 국립서울대학교가 공산당의 이름을 쓰게 되는 거고 계집술 돈에 미쳐서 환장한 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는 뭐 네. 그 밖에도 좀 지지자들에 대한 걱정과 20, 30대들이 그래도 집회에 뭐 많이 나오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 좀 담겨 있었고 6.1 원고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내용을 다 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 놀라셨어요? 이게 윤 대통령 어떤 생각들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특히 부정선거 관련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핵심만 짚어가지고 내용에 넣으셨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고등학교 때 김희동리 선언문을 갖다가 분해해갖고 공부하듯이 오늘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저 6.1 원고를 한번 우리 분석을 좀 해보시죠. 네네. 자, 제일 먼저 이제 새해 인사와 함께 탄핵 소추 이후에 대한 자신이 느낀 소회를 갖다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첫 문단 좀 보여주시면 그런 내용이. 네네. 그래서 지금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으셨겠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응? 그러니까 뭐 26년간의 공직 생활, 검사 생활을 했죠. 그리고 8개월 동안의 대선 운동,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정권 인수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예? 뭐 공직 인사, 국정과제, 현안 관리, 위기 관리, 외교, 안보, 경제, 뭐 사회, 국방 등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했었다라고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네.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얼만큼 우직하다는 게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홍진경이라는 그 코미디언 하는 어디에 나가갖고 수학 문제 푸는 게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딱 수학 문제 푸는 거 보고서 몸에 배 있구나 저게. 나도 왜 그러냐면 우리 막내 녀석 고등학교 다닐 때 수혈을 하고 미적분 쪽이 안 풀린다고 찡찡거리길래 내가 가서 스트레이트를 7개를 연달아서 풀어줬거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때서야 아빠 대학교 나온 거 맞네. 왜냐면 내가 지네들 국민학교 때는 내가 잘 못 가르쳐줬거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수혈과 미적분을 푸는 걸 보고. 그걸 딱 해서 가르쳐주니까. 근데 대통령도 보니까 본고사 시절에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수학을 대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그냥 후럭구로 그 저기 뭐 외교관 특별 자녀 특례로 입학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친구 중에 그 외교관도 아닌 국정원 출신이라 그러면서 외교관이라고 해서 특례로 간 친구가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광복회장집 얘기하는 거야. 네. 응?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답게 이제 권위도 갖고 휴식도 하고 이런 조언도 있었지만은 단 하루도 나라 안팎의 사정이 편안하지 않았다 이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얘기가
외생적 내부적 경제 위기와 극복 노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가 정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응?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 응? 그냥 위기가 아니라 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까지도 위기가 왔고, 네. 그다음에 이지 퀀터티티브라 그래갖고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화폐가 너무나 많이 늘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응? 그리고 그 물가를 갖다 흡입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또 높여서 또 다시 시장에 풀린 돈을 땡겨야 되고, 자 이러면서 우리랑은 관계없이 벌어졌던 일이지만 달러 시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금융, 경제 이런 재정에 있어서 네. 심각한 문제가 이제 닥쳐온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우리 뭐 기재부 장관 했던 뭐 그 추경호 씨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 폭탄 돌리기 한 거거든. 네. 응? 폭탄 돌리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면 이제 그때 가서 뭐 하는 척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통상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있는 5년 동안에 포퓰리즘 정책을 펴왔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은 20몇 번을 할 때마다 다 망해버렸죠. 그럼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끌 대출이라 그래갖고 사람들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그냥 막 영혼까지 팔아넣어서 그냥 돈 땡겼다가 다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거기다 이제 소주성 정책에 해갖고 소득 주도 성장. 정말 이 지구상에 없는 네, 이런 그렇죠. 희한한 얘기를 꺼내갖고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네. 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게 경영악화되고 다들 살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족한 저를 많이 믿어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뭘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 정책은 폐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지금 시장 원리에 맞게끔 해왔고 네. 또 주택 가격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해왔고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이러저러한 노력을 한 결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지금 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나라 훨씬 선진국에도 일본을 거의 지금 따라잡을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GDP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추월했다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미 동맹의 핵을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된 동맹 관계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 강화가 됐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미일 3국 협력, 안보, 군사 협력 체계가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문재인 때 없어졌던 그런 그 대규모의 해상훈련, 공중훈련, 네. 육상훈련 이런 것들이 다시금 재개가 돼서 우리나라의 정말 대내외적인 국가적인 신인도가 많이 향상되게끔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 말이에요. 우리 간사님한테 내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필리핀처럼 되지 않을까요? 필리핀처럼 네. 경제가 폭삭 망한다. 네. 그러면 왜 망할까요? 주한미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군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다가는 우리가 자본을 넣어도 된다. 그렇지, 투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안심하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군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저놈들을 뭘 믿고 저길 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도 지나간 70여 년 동안 미군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끊임없는 경제 개발을 우리가 해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도 들고, 응? 그리고 또 자기처럼 부족한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국민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이렇게 직무정지를 당해 보니 시간도 나고 이제 내가 진짜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근데 바로 이거는 일을 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지 못했던 회한, 안타까움, 부족함, 그리고 반성 그런 것들이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럼 이제 네 번째 단락가서 직무정지와 소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금 직무정지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좀 타협해라, 쉬운 길을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재미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평검사 때 잘린 적이 있어. 국정원 관련된 거 뭐 수사하다가 좌천되고 막. 네. 그때 그 잘라서 쫓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황교안이야. 네. 응?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정치는 생물?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불가피하게 네. 뭐 불법으로 당한 직무정지지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인간인지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쓸쓸함이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줬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네. 여기에 대한 자기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그랬어요. 네. 예? 그리고 민주주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라는데, 예? 자, 지금 예전에 인민민주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예. 또 비슷한 말 뭐 있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말고 민주주의 들어가는 말로.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또 요즘은 또 진보적 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래요? 그런 말도 나왔나요? 우리 사회에 쓰여지는 말들이. 내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사민주의까지는 들어봤는데. 자, 네. 지금 공산주의란 말을 하면 네.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해. 네. 뭔가 민주주의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야, 인민 그러면 야, 그 공산 괴뢰도당도 쓰는 말 아니야? 그렇죠. 네. 인민민주주의도 그러니까 조금 이번에는 안 붙죠. 민중민주주의라 그래. 민중민주주의? 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네.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 보수 꼴통들과 달리 우리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라 그래요. 네. 그러나 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이 모든 말들은 뭐다? 공산주의를 놓고 옷만 바꿔 입혀서 눈과 귀를 속이는 거다. 네. 예쁘게 그러니까 포장한 국민들께서는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있잖아요. 인민이다, 민중이다, 진보다 이런 말 붙은 민주주의는요 뭐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공산주의다. 네. 전체주의다. 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점에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가장 숭상하고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법치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뭐 기미독립 선언문은 아니라도 제법 그래도 문장을 갖다 분해해가면서 좀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네. 저는 또 그 뒷부분에도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대중적인 어떤 그 다수결 민주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 법치에 기반을 한 법치가 우선된 민주주의라야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네. 뭐 운동권식 민주주의, 뭐 그냥 더불당이 하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네네. 법치주의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라고 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응?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 응? 그리고 자율과 창의를 통해서 우리의 번영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풍부한 복지, 또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서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었다고. 네네. 굉장히 분명한 네. 이 통치철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에는 비록 부존자원, 천연자원은 넉넉하지 않지만, 훌륭한 사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기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가는 이 정도의 국력의 네.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느낀 바대로 소상하게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현대적 안보 위기의 양상과 대비라고 이제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 모든 나라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영을 지속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공산 독재 국가, 사회주의 전체 국가 이런 데하고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다음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그랬어요. 네.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맞죠? 말이. 네. 네? 네. 그런데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고 하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해당되는 게 어디야? 북한, 중국 네. 이런 데죠. 네. 심지어 쿠바 같은 나라도 옛날인데 벌써 작년에 우리랑 수교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쿠바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네, 입체적으로 쓰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의 주권 침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실제는 네. 뭐야? 중국 공산당의 그렇죠. 대한민국 주권 침탈인 네, 거지. 네. 그죠? 근데 이제 굳이 애둘러서 맞습니다. CCP, 중국 공산당의 표현을 안 쓰고 네. 외부라고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대적인 영향력 공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초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지전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다각적인 심리전까지 포함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계가 없는 네. 한계를 초월한 그런 초한전이 된단 말이죠. 그 현재 지금 중국 공산당이 통일 전선 공작을 통해서 한반도에 그야말로 무차별로 지금 가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차단해야 되겠다.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 설립된 배경과 함께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전쟁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이 죽는 이런 전쟁은 반드시 그쳐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주의가 뭐야? 내가 가장 절대적인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상대편이 나를 네. 보는 순간에 엄맥지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평화를 유지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강대국이 네. 총칼을 쓰지 않고 작전을 벌여서 남들이 갖다가 골탕 먹이고 속국화, 속방화하는 걸 우리가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술이란 말이 나와. 네. 이게 뭐냐면 인지전의 개념이야. 커그니티브 워페어. 인지전이란 얘기는 인지라는 얘기가 인식하다라는 인자와
지자는 알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심리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로 한 그 나라의 정치인들, 고급 공무원들, 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돈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거지. 네. 거기다가 입체적으로 선관위를 통해서 네, 네.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정치전, 디지털 네. 시스템까지 공격하는 이런 사이버전 모든 것을 망라해서 공격을 하는데 네, 결국엔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공격까지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네. 인지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대통령 표현대로 하이브리드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포도요. 예전처럼 155mm 곡사포 가서 설치를 해. 어? 못을 꽝꽝 쳐갖고 땅에다 박고 그리고서 뭐 사람이 포탄 꺼내고 넣고 그 다음에 장약 넣고 네, 네. 빵 쏘고 이게 아니야. 포탄은 포탄대로 갖고 다니는 차가 있고 K9 자주포 얘기하는 거예요. 포탄을 싣고 온 차가 옆에 딱 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탄 자동으로 들어가고 뒤에 장약 들어가고 저 1분에 9발씩 혹은 12발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짝깍짝깍 하면서 포탄이 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K9이 나타나면 적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어? 그야말로 무자백에 포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런 포탄 전쟁 말고 이런 그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 어? 사람들의 심리를 교란하기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한다든지 사이버전하고 네.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게 남의 나라 선거에 들어가서 네, 네. 그 선거를 갖다가 조작하는 거죠. 네. 응?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은 여기서 국가 기밀 정보나 핵심 산업 기술을 탈취해가는 이런 도둑놈들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네. 그 중국 애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뭘 하려면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자기네가 10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 그랬어요. 올해. 네네. 올해네요 벌써. 뭐 의료, 농업, 교통, 우주항공, 뭐 저기 농업, 뭐 의약품 쪽에 해서 뭐 10개 주요 산업군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뭐해서 한다? 도둑질을 해서 전 세계 탑을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이제 꿈이었어라가 됐죠. 네. 이제 지금쯤 와서는 지금은 이제 꿈이 돼버린 거죠. 네. 응?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나 중국의 위협을 갖다가요. 굉장히 이 양반이 네. 지금 우회해서 표현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예. 권위주의 독재 국가. 맞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저 부분에서도 전체주의 국가는 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는 영향권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동북공정이 바로 구체적으로 네. 그런 사례인 거야. 네, 맞습니다. 고구려, 발해 거기가 다 지네 나라 땅이었고 자기네 민족이었고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가는 거죠. 네. 심지어 김치나 한복도 지네들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그렇죠. 응? 네. 바로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문화전쟁, 사이버전쟁 이 모든 것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칭하면서 적들이 우리의 주권을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향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침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그걸 느꼈고 네, 이제 이걸 갖다 지켜내야 되겠습니다라는 거를 국민 여러분께 지금 이제 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세가 들어오면서 네. 국내에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있었던 거야. 바로 그게 국내의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벌이는 반국가 행위가 그렇죠. 문제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함께 이 손을 잡게 되고 이들의 영향력 하에서 중국 공산당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문화 권력을 휘두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중 한국 대사로 나갔어. 네. 그런데 중국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대통령하고 무슨 깐부 관계가 있어갖고 중국 대사로 갔어.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던 북경 대사관이라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 대사가 중국말 못해. 그러면 중국의 고위인사를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 응? 할 얘기가 없어. 왜? 중국 문화를 알아야 되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중국의 고전을 갖다 읊어대면서 마치 음유시인이 시인이 읊듯이 어떤 수준 높은 대화를 위해서 네. 이런 그 고담 품격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는요.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간부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단교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걔네들이 그 일상적인 그 행정 절차 그 규율 속에서 선발대에 나가는 과정 보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중국 간부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박식합니다. 응? 우리나라 공무원 애들처럼 고시 붙고 나서 공부 안 해서 대가리 텅 빈 새끼들이 없어. 치열하게 치열하게 그 내부의 공산당 내에서 간부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갖고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죽었지만은 짱저민 강택민이 그 옛날 사람인데도 영어 러시아어 끝내주게 해. 또 그런 생긴 거는 완전히 그냥 백층 옥상에 떨어진 매추처럼 생겼어도 그렇죠. 그 강택민이가 러시아어 하거나 영어 하는 거 보면 하들짝 놀란다니까. No translation. Direct conversation.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 수십억의 인구를 통치하는 공산당이 주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결국 뭐냐면 미국이라는 혈맹을 버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충국 박사님도 자주 그런 얘기 하시지만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 중국이 야, 너 나랑 같이 친해야 돼. 나랑 같이 가까워져야 될 거야. 계속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그냥 등거리 같이 공평하게. 그러면 중국에서 그거 아니야. 너 있지. 미국하고 혈맹관계 끊고 나랑 같이 이제 그거 맺는다 하면 해봐봐. 못하거든 우리는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미국이랑 이미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 국제상에서 이 국제질서상에서 특히나 이 지정학적 관계에서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몫을 내줘야만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내줘야만 그걸 달성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느낄 때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정계에 학계에 공무원 계통에 이런데 애들을 뇌물 주고 포섭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온 산업 분야 전반에 있어서 특히나 원전 산업 같은 이런 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들 이런데도 다 이제 중국한테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과 가졌던 공고한 그런 프렌드십도 붕괴시켜버리고 그런 솔리다리티 그런 연대성도 약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통령은 명백하게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쟤네들은 문재인 때 여당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이 됐는데도 거대 의석을 점유하고서 하는 짓마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짓만 하더라 이 얘기야. 거기다가 뭐 입법 함부로 하지 예산 봉쇄해버리지 국정을 마비를 시켰단 말이죠. 자, 그래서 헌정 질서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국가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런 초법적인 이런 불법 행위가 난동을 치니까 이건 지금 도대체가 남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건 도대체가 현실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하는 수 없이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이제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지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 이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의 이게 억양이라든지 그 말하는 그 뉘앙스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좀 이렇게 성대묘사를 하면 좋을 텐데, 네? 내가 그 성대묘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7번째에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거기다가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 이거는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다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를 음모론으로만 일축하고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특정인 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것을 음모론이라 일축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상이 지금 너무 넓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한 사례를 들을 그렇죠. 때가 사람이 칼에 찔려 죽였어. 네. 죽었어. 근데 살인범이 특정되지 못했다. 살인범을 못 잡았다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다. 거기다 자연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 범인을 잡아야 될 것이고 모두 협력해서 그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자,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한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였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투표자 수하고 실제 투표자 수가 발표된 거랑 일치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할 경우에 네. 이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 공부를 무지하게 하셨다는 거야. 내가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읊는 이유가 끝나고 나서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멍청한 한 놈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그랬고 그래서 이건 바로 국민의 주권, 서브리너티.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갖다 파괴, 붕괴시킨 행위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이게 열받는 우리 윤 대통령이 열을 한껏 받으신 것 같아. 이 대목에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어버리고 은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됐든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다 지금 당연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겠냐 이거죠. 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8번째로 이제 이러한 부정선거가 카르텔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제적인 연대가 되어 있는 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 니놈들이 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점잖게 국제연대 부정선거 카르텔의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죠.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그리고 적발되면 어떻게 돼? 전부 사행이야. 부정선거는. 그렇죠. 적발되면 다 사행이야. 그러니까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 그러니까 이번 것처럼 외국인 아저씨들을 수십 명씩 합동으로 기숙을 하면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 같은 고무신, 막걸리, 금품, 봉투 이런 걸 뿌렸단 그런 걸 말이야. 뿌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권에 참여하고 여론 조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지금 레벨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좌우 대칭의 이 그림이 나와야 돼. 표준 그 편차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준 XY자로 했을 때 일로 한 뭉탱이가 있고 일로 한 뭉탱이가 있어. 이거는 동전을 몇 차례를 던졌을 때 전부 다 앞면이 나오거나 전부 다 뒷면 나오거나 그럴 확률이 있는데 현상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국가와 국가 간에 세력과 세력 간에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했을 것이다. 바로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핵심이 누구냐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인천 송도에 가면은 W웹이라는 게 있어요. 네. A웹. 네.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뭐 보든가 브라든가 뭐 바딘가 뭐 이런 것이요. 뭐냐면 국제 뭐 선거 연맹 이렇게 뭐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A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직원들이 누구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놈들이 글로 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했던 놈들도 글로 가. 그리고 재취업하는 장소인가 보네요. 채워놓고 우리나라의 무슨 뭐 A사, B사로 통해 갖고 전자 투표기, 전자 개표기를 받잖아요. 그거를 해외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파냐면 ODA라고 하는 경제개발 그 협력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그 EDCF 혹은 EDPF라고 하는 이런 그 지원 돈이 있다고요. 그거를 돈을 운영하는 데가 코이카라고 하는 한국 교육협력개발단이야. 그럼 코이카에서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라크에다가 이 전자투개표기를 5만 대를 팔았어. 돈이 얼마냐면 한 10억 달러 나왔어. 그 10억 달러를 이라크 정부가 우리 회사로 주는 게 아니라 코이카 국제기록협력재단에서 ODA 자금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 보장을 받는 장사야.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식의 이 나라 돈을 갖다 유용하면서 이 도둑질을 해온 거예요. 죽여야 되겠어요? 안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기계 자체 시스템도 그렇고 수출입하는 관계도 이렇게 썩은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하는 게 뭐죠? 사전선거? 여론조사라는 여론조사. 근데 여론조사도 봐봐요. 사전투표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QR코드가 찍겠다. 그럼 우리 간사님이 예를 들어 2020년도 4월 15일 날 사전투표를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무개는 성향이 우성향이야. 또 홍길동을 봤더니 걔는 사전투표할 때 보니까 얘는 민주당 성향이야. 그래갖고 거기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사람의 성향을 분류를 해. 그래갖고 표본을 여론조사 표본을 민주당 좋아하는 애들 60%, 비민주당 애들을 40%. 이렇게 넣어서 아주 공평한 것처럼 항시 여론조사가 민주당 쪽이 이기도록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론조사 단계에서부터 벌어지는 조작이고 불법이고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본투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전투표제까지 선관위원회가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사전투표제라는 게 뭐다? 북의 대남 공작기관이 지령을 내려서 국민의 참정권을 확장시켜주는 거냐 포장을 해놓고 사실은 이거를 뒤에서 우물딱주물딱 장난치기 위한 수순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검사를 하더니 이걸 참 잘해.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그 죄자의 법칙 이름에 죄가 들어가신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조갑과 정규 뭐 이렇게
예. 딱 그런 분들한테 그렇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모론 낙인을 그간 찍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다. 그때 아마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은 네네. 이준석이도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네, 하태경이는 두 번 다시 깔짝거리고 못 나올 것 같고, 네. 응? 그다음에 뭐 지금 그쵸, 이것만 진짜 밝혀지면은 뭐 시민단체든 네. 부정선거가 없다고 값 꼴값 식스박스를 떨던 인간들은 이제 전부 다 네네. 이제 낯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겠죠. 예. 어떡하나 걱정된 사람이 여러 명 눈에 좀 자꾸 아른거리네. 응? 그리고 사실 오히려 이렇게 성향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은 지금 윤 대통령처럼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이게 그쪽 분들이 막 토론하자 이런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밝힐 일이지 사실 토론을 할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저 놀랐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14항까지 다 구분해놨는데 다 끝까지 가까이 하면 중간에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엠마이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표시해 놓은 데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짚고 가면은 간사님의 얘기 좀 듣고 갑시다. 그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한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 발동의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맞다라는 판단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엄 이꼴 내란이라는 그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 소추됐고 이것을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좀 그 이 소회도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는 얘기고 경계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저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헌법에도 북한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란이라고 하면 북한을 중심으로 그게 북한에 동조하는 그 분리독립되려는 그런 폭동 수준을 일으켜는 게 내란인 거지. 그렇죠. 예, 이거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미 국가 최고 수반으로서 더 이상 권력을 찬탈하기엔 뭐가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내란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지껏 현대사를 어디를 봐도 어느 나라에서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으로 탄핵시킨 사람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원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해 주시면 북한은 그 국가가 아니고 그 괴뢰 집단이고 그냥 그 점거하고 있는 비합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라. 범죄 집단들이죠. 그렇죠. 그냥. 그런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란 이런 선동은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한 마지막 좀 문단에서 이 또 운동권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 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다. 이거 완전 그냥 저기 민주파리들을 그냥 강하게 얘네들이 비판하는 말하는 그 민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 그렇죠. 공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민중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진보적이다, 뭐 혁신적이다 이런 말이 붙어도요. 그 뒤에 따라붙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갖다 포장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수식어일 뿐이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꼭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대통령의 구구절절이 마치 김희독립 선언문과 같은 이런 그 장문의 글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금 공감을 얻고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해서 연민이라 그럴까? 측은지심이라 그럴까? 네, 네.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응? 뭔가가 한 방만 있으면 그렇죠. 뭔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이렇게나 정말 극혐하는 네.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 그렇죠. 예. 없느냐 이거야. 에비던스. 없느냐고 해서 이래저래 찾았는데 네. 예전에 보면 왜 뉴스원인가 뭐 어디에서 보도를 했다가 그다음부터 추가 보도 안 한 거 있잖아요. 시사인인가? 시사인. 그러니까 어디론가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다음에 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거 전에 잠깐만 저 다음 기사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그래서 15일에 아까 저거를 발표를 하고 16일 날 이 헌재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사실조회를 신청한 게 지금 선관위랑 사무총장 명단 그리고 그 코로나19 시기 때 그 시행된 4.15 총선 전후로 중앙선관위 그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그 사무원 명단을 지금 사실조회를 요청을 해서 좀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뭐 부정선거 음모론 막 이렇게 지금 뭐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공개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연 범죄 집단인 선관위가 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4월 15일 총선 때까지 네네. 있었던 연수원에 거류했던 중국인들의 명단을 네. 과연 낼까요? 없어졌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난 근데 네네.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제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 보도했던 그 내용을 보건데 네, 90명. 얘네들 네. 망했구나. 선관위 애들. 망했구나. 너네들 네. 헌법기관 이제 앞으로 헌법 개소리 하지 말고 X 됐다라고 생각하고 네. 죽기 싫으면 연금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빨리 퇴직하고 나가기 바란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좀 띄워주시면. 저게요. 네네. 단순하게 지금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다가 아니에요. 저 얘기가 나오기까지, 네. 응? 네. 우리 지하망에 네네. 우리 블랙 요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블랙 요원들이 미국 정보기관의 블랙 요원들과 접촉을 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원장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접선하시고 확인한 내용이신 건가요? 불특정, 그러니까 나 말고, 네네네. 나 말고 나보다 훨씬 월등한 우리 블랙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요원들이 미국 쪽 정보기관과 접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보요원을 통해서 네. 당일날 체포했던 짱깨. 네. 어디서 뭐 90명 뭐 이런 얘기인데 99명을 네. 평택항에서 싣고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 얘기가 이 너무나도 국가의 운명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어느 신문사에서도 안 다룰라 그래. 지금 이거가 나오게는 좀 저거를 보시면은 지금 12월 4일에 처음 이제 그 계엄군이 연수원에 투입된 것은 이거는 팩트로 KBS랑 여러 이제 그 매체에서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아까 그 12월 24일자 보도 시사인에서 90명이 감금됐었다. 연수원에 그 감금서를 보도하고 그 이후에 추가 보도가 없었고 26일 날 그 이후에 26일 날 스카이데일리에서 그 선관위의 90명이 정체가 뭐냐, 왜 감금을 했던 거냐, 요런 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어제자에 이제 원장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미군 기지 이송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그냥 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뜬소리인지 아니면은 진짜
확실한 저건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네. 미국 정보기관원하고 만났던 네네. 우리 쪽의 흑색 공작관하고 어제 직접 만나서 네. 얘기를 듣고 네. 상황 파악하니까 네. 무슨 얘기부터 했냐면 내가 빙고! 그랬다고요. 빙고. 왜?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 저런 종류의 일이었는데 네네. 딱 교과서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왔다 갔다 해서 저 작품이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네. 스카이데일리가 일단 네. 수운이 커요. 저 지면에 실어줬으니까. 근데 그거가 있기까지는 네. 우리 흑색 요원들의 그 네. 숨은 노력이 없었으면 전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밑 작업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이 얘기를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내부에 어떤 놈이 하나가 그 얘기를 못하게 막았대. 어? 결국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는. 네. 궁금한 사람 대한연대로 다 오라 그랬지. 대한연대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러신 분들 많은데 이 기사를 신뢰할 만 할까 이게 좀 참 가짜냐 이런 얘기들 많아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신인균의 국방 TV라는 데서 네네.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대표라는 사람이 네. 국정원에서 27년 근무한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 네.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냈어. 그거는 아닌가 보죠? 조정진 씨는 네. 올해 37년 차 기자야. 네. 나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응? 그런데 그런 사람 아니고요. 국정원 출신. 국정원 출신 아니고 네네네. 지금 스카이데일리지에 네. 거기 요즘 뭐가 실리냐면 김기삼이라는 내 후배 녀석이 김대중의 그 노벨 평화상 공작 더럽고 추한 그 노벨 평화상 네. 공작을 전면에다 싣고 네네. 그 반대면에다가 네. 우리 그 국정원에서 교수생활도 오래 하셨던 이희천 교수님이라고 있어. 네네. 반대세. 반대세 이희천. 네. 그래서 그 우리 이희천 교수님이 글을 계속 쓰고 계시니까 이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네. 이희천 교수님하고 오버래핑 된 거야. 그래갖고 잘 모르는 애들이 네. 조정진이가 국정원 출신이다. 이거 떠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얘기 때문에 네. 이거 국정원 출신이면 이 나쁜 새끼들 이거 분명히 조작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기사를 조작했을 거다. 국정원이 뭔가 공작하는 거다. 그런데 네네. 지금 국정원에 알다시피 네네. 홍장원이 같이 돈이나 떼먹고 네. 그런 놈들이나 있지 거기 일하는 놈들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하겠어.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흑색 요원이 미국의 구체적으로 내 첩보기한 얘기 안 할게요. 미국엔 보통 세 글자로 CIA 혹은 FBI, 네. NSA, 네. DEA, 네. 뭐 DIA 네. 이런 식으로 NRO 네. 이런 식으로 다 세 글자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국가 정보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조직이에요. 그 중에 한 조직이고, 정말 멋진 요원이었어. 그 요원도. 근데, 미국 측 요원. 미국 측 요원도. 네. 근데 우리 측 요원은 더 끝내줘. 진짜 내가 아끼는 후배인데, 네네. 내가 그 친구 보면 그래. 야, 니는 진짜 멋쟁이 남자인데, 니 진짜 잡놈 중에 개 잡놈이다. 네. 근데 걔가 그거를 이번에 찾아낸 거야. 연결선. 그 블랙 요원 분이. 그러니까 네네. 미국에서는 고맙지 않소. 오히려 릴리스 해준 거야. 릴리스를. 슬슬 그냥 그래. 살짝씩 이렇게. 야, 가가지고 뭐 네. 적당히 좀 두들겨 패라. 빼박진 건데. 네. 그러니까 제명이 대통령 개꿈이지. 다 끝났어 이제 쟤들. 근데 그 원장님 요 기사가 나오고서 그 이제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스카이데일리 쪽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공조를 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낼 거라고 그 유진유라는 분이 유진유 네, 또 그 인터뷰를 한 거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람이 예. 이번에 그 일을 진짜 뭐 NNF인가? 뭐 어디죠 그 민주 방송이 NN 뭐 있죠? 네네네.
제주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NNV가 뭐 어디 나와서 인터뷰했다고 하더라고요. N이 두 개예요. 예? 응? 그런데 네, 저렇게. 예. 근데 저거를 지금 그 중간에 섰다고 하는 그 유진유라는 아저씨가 네.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숨 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지금 저 기사에 나왔던 그 유진유라는 분 그리고 그 99명은 좀 별개의 건이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은 저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유진유라는 사람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 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네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가 실제를 알려드릴게. 윤 대통령 옆에 윤 대통령이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단 한 명도 없어. 아, 그 정도로. 대통령 비서실 안에도 네. 단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썼어. 네. 이 편지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가야 돼. 전달해 줄 놈이 없다니까? 네. 누구를 믿고 맡긴대요, 네. 거기에.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네네. 윤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야, 이게. 많이 돌아오시잖아? 돌아오면은. 네. 비서실이고 경호실이고 다 뜯어 고쳐야 돼. 응? 네네. 그리고 특히 국가안보실. 이 김태호, 이놈 새끼부터 모가지 쳐내고. 네네. 싹 다 바꿔야 돼. 왜?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있는 애들이지. 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이 아니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나 외로운 거야. 막상 이제 이런 소용돌이 속에 네네. 자기가 딱 갇혀보니까 네. 이제부터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알았대잖아. 아. 그런데다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믿을 놈이 단 한 놈도 없는 거야. 네. 그러나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지 않으셨어. 이렇게 네. 구원의 끈을 갖다가 무명실 한 줄로만 네. 딱 연결해 주신 거지. 네. 그런데 이 무명실이 앞으로는 항공모함을 들어올릴 정도의 힘을 발휘할 거예요. 이 무명실, 이 실 하나가. 네. 그러니까 걱정들 마시고. 네. 그럼 굉장히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희망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거네요.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네. 미국이 때려잡고 싶은 이 부정선거의 원인이 중국인데 중국 애들을 갖다가 99개나 잡아놨잖아. 네. 그쵸. 그 중에 한 명만 입을 열어도. 근데 뭐 오키나와에서 관타나모랑 비슷한 시설이 있어요. 아, 오키나와에도요? 그 시설에 딴 게 아니거든. 네. 앉으면 막 이렇게 전기가 오르는 이 의자도 있고. 진짜요? 실제로? 누워 있으면 네. 두 건을 덮어 씌우고서는 거기다가 숨 못 쉬게 찬물로 계속 한 주전자를 부어. 완전 고문. 그러다가 또 그거네요? 뜨거운 물을 또 부어. 피부 마사지 끝내주지 그냥. 덧물 찬물로 교대해가면서. 네. 그런데다가 또 물레방아에다가 네네. 사지를 묶어갖고 물레방아 돌리거든요. 그러면 요 밑쪽은 물이야. 그러니까 물 구간을 가면은 몸이 다 물속에 파묻히지. 숨을 쉬려 그러면 네. 빼야 돼. 목으로 뺄 수가 없죠. 몸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라앉겠네요. 물레방아 돌려주는 사람이 올려줘야지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근데 원장님 실제로 그런 고문들이 일어나나요? 그런 식의 고문들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장난? 아니 빨리 그 장비가 없으면 만들라고 내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근데 뭐 전기 의자 같은 거는 네 무조건 있다. 그럼 전기 의자 무조건 있고. 나의 살던 고향에는 네. 그런 게 있었다. 응? 기상천외하는 기상천외. 그래서 예. 얘네들이 보세요. 네. 이게 지금 뭐 얘네들 무슨 뭐 형상 기억 합금 종이다 뭐 어쩌다 하면서 복원된다는 용지. 뭐 배춧잎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잖아요. 화살표 뭐 용지도 있었고. 근데도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뭐야? 중국 애들이 잡힌 거 아니야? 네. 어? 중국 애들 잡혔으니까 미국도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네. 바이든이 8,150만 평 얼마를 받고 이겼거든요. 응? 그러니까 바이든을 때려잡는 물적 증거가 온 거야 이제. 어? 그러니까 바이든 앤드 바이든 패밀리. 네. 너네도 몽창 다 죽었다야.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너도 죽었다야. 오바마 너도 역시 마찬가지야. 네. 어? 앱스타인 별장에 놀러 갔던 애들 너희들 역시 다 죽었다야. 이제. 거기까지 그럼 가신다고 보는군요. 그다음에 또 저 들어가면 존 F 케네디 암살시켰던 너네도 죽었다야. 너네가 누군지는 다 드러나가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 신의 한 수레니까 12월 3일 날 아니 이게 진짜 다 그렇게 돌아간다면 수원에 있는 성관이 연수원에 네. 우리 저 삼공수 애들이 130명인가 갔었다는 거 아니야. 예. 어? 우리 삼공수 비호 부대 애들이 뭐 특전사에 어디나 다 훌륭하지만 말이야. 네. 어? 병사들이야. 어? 가서 딱 지키고 있다가 한 놈도 못 튀게 한 다음에 잡아서 버스에 싣고 네. 그 시간에 수원에서 평택 항구까지 가는데 1시간 안 걸려요. 가서 소위 말하는 상륙정으로 쓰여지는 배가 있어요. 네. 상륙함. 네. 거기다가 한 300~400명 때려 넣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거기다 싣고 이제 유유하게 제주도 옆을 지나서 오키나와로 향해서 갔겠지. 응? 새벽에 싣고 네, 네. 그리고 밤늦게 그쪽에 도착했겠죠. 네. 아마 걔네들이 배 타고 가면서 네. 오줌을 질금질금 싸면서 갔을 것 같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옆에서 덩치 이만한 애들이 총딱 들이대고 있지. 응? 그런데다가 지금 딴 데도 아니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동안 잘 먹고 잘 놀았는데 이게 좀 보니까 미국 배 같거든. 그 원장님이 이제 어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99명 지금 그 미국으로 이송됐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을만하고 확실한 분에게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미국 정보 조직에 있는 현행 실무자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야. 네. 12월 3일 날 밤늦게. 네. 때려로 받았더니 야 이상한 놈들 잡았는데 전부 다 차이니즈야. 아무래도 스파이 같아. 네. 그래? 그러면 그냥 땡큐지. 이유 불문하고 알아서 내가 받을 테니까 다 넘겨. 그렇게 된다. 그럼. 그러고 나서 받아서 초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물건이 진짜인 거야. 네. 그 다음 단계 뭘 할까? 그 다음 단계는? 우리 간사님이 그걸 안 해봐서 잘 모르지.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나는 일을 해봤으니까 알지 그거를. 소탕?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적지에서 온 에스피어나지 스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내 새끼들을 보내는 거야. 야 최고로 훈련받은 애들 사립경기들. 야 니들 있잖니? 전부 다 옷 갈아입고 군복 다 벗어. 민간인도 입고 그리고 야 니네 팀은 광화문가. 그런 식으로. 너네 팀은 한남동가. 그래서 파악해 이렇게 해서 가갖고 실제로 중국 애들 와갖고 하는 걸 또 촬영하고 증거 먹고 확인하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물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우리 블랙을 만난 거야. 응? 우리의 요원을 만난 거지. 네. 그 자식 진짜 멋쟁이라니까. 응? 오면서도 통화를 했어. 네. 근데 지금 또 이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는 이거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뭐가 가짜 뉴스라고? 이거 지금 전옥현 씨 얘기 이거? 네.
어? 실명을 이렇게 또. 네, 맞습니다. 예, 그 얘기 전학형이든 뭐 공작 해봤나 이 아저씨가? 참나. 이 사람들 하는 특기가 있잖아. 오보인 것 같다. 예. 긴급 속보. 이래갖고 딱 계속 들어보면 조선일보 기사 아무 내용도 없고. 내 방송에 들어갖고 네네. 욕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내용이 없다. 아니 그 새끼는 말이야 국정원 차장 출신이라는데 맨날 사람들 어그로 끌라고 헛소리 난다고. 네. 막 욕하더라니까. 근데 뭐 천성이 어디 가겠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지. 응? 네. 사실은 저도 이게 방송으로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긴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원장님한테 이게 지금 99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도 여쭤본 거였고. 내가 지난번에도요. 네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 그러니까. 네네. 아트에서 나가서 그때 한 달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대통령 선거 결말 나기 전에. 네. 그랬더니 말이야, 니까지 새끼가 뭘 한다고 함부로 쥐 떠드냐 그러고 몇 놈이 와가지고 아주 악플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식 그 필명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네. 여보쇼, 앞으로 댓글 쓰려면 네. 무식하면 본인은 무식함을 자랑하지 마. 그렇게 또 일침을 날려주셨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의견이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사실. 뭐 예, 지금 99명이 그리고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리고 시점에선. 스카이데일리지 대표는요 국정원에서 27년 근무한 게 아니고 언론계에서만 37년 근무하신 조정진 대표예요. 네. 국정원 출신이 아니시랍니다. 조중동 사장님들도 초청받지 못한 미 공화당에 네네.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초대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미국에서 특히 공화당 전국 선거위원회 이런 데서는 한국의 스카이데일리지를 알죠. 그리고 KBS, MBC, SBS, 조중동, 뭐 YTN, 연합뉴스 이런 게 전부 다 썩어 빠진 언론이라는 거를 디스인포메이션을 양산하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는 연락이 안 간 거고요. 네. 자, 저기 뭐 또 스탑 더 스틸은 또 뭐야? 그 저기 전옥현 아저씨 믿는 분들은 거기 가가지고 얘기해. 거기 가서 맨날 무슨 조중동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얘기를 갖다 왜 믿어? 바보야. 아유, 진짜 이런 사람들 보면 역시 참 가엽다 진짜 가요. 네. 아유. 그래서 저도 조금 아직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지하망 아시는 블랙 분께도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공작관 TV에서도 안 하고 대한연사들이 제일 먼저 푸는 거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처럼 지하 활동 안 해본 사람 같으면 알 수가 없죠. 아직 국정원장인들 알겠어, 국정원 차장인들 알겠어, 뭐 그렇죠. 무슨 국장 애들이 알겠어. 응? 네, 그렇죠. 걔네들도 몰라 이런 거. 근데 원장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엄청 희망적인 상황인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이 늦게라도 해제할 뜻은 뭐냐면 미국 형님들한테 해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가갖고 행여마 요 좀만 더 이래가면서 그거 가가지고 막 구걸하다시피 해서 좀 너나 먹자 이렇게 빌어야 돼. 건방지게 앉아갖고 이 새끼들 말이야 출장 가라고 얘기해도 그렇게는 안 움직이고 말이야. 응? 현장에 가면 해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이놈 새끼들 말이지 말 안 듣고 말이야. 응?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원장님이. 조금 이따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리얼 반응 하면 된다고. 리얼 현장 반응. 보세요. 네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한 얘기가 조만간에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네. 지금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뭐 신뢰하는 뭐 무슨 뭐 채널 A니 뭐 무슨 뭐 전옥현이니 뭐 여러 가지 뭐 황장순이 뭐 유튜브 얘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손모가지 거는 사람 없나 이번에는? 전기톱으로 손모가지도 한번 걸지. 아니 왜냐면 네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렇죠. 응? 그렇죠. 아는 것만큼 들리는데 네. 자네들이 지금 공작 기본 계획서 한 번이라도 써봤는가? 네. 그리고 예, 우리 요원들이 회사를 나와서도 지금까지 그 연금이나 이런데 그 저 만족하면서 네. 그 안락한 삶을 사는 요원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응? 네. 특히나 이번 일에 인볼브되어 있는 우리 흑색 요원들은 네. 네. 응? 진짜 벌써 4.15 총선 이전부터 이 부정선거하면 안 된다고 이 나랑 같이 네. 서초동 네. 그 저 뭡니까 검찰청사 앞에서 같이 맨날 시위하던 우리 동료들이야. 네. 응? 그러니까 그런 우리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네. 네. 아마 이 대목에 앞으로 있잖아. 그 뭐 예. 국정원에서 옛날에 뭐 했다고 네. 이러고 나와서 구라치는 거 다 그 조중동 절독하듯이 그런 거 다 끊어버리세요. 네. 애청자 여러분들. 한동안은 네. 근데 요 지금 99명의 행방 문제는 조금 이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저희도 이게 맨 처음에 이 얘기 또 나왔던 게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여기 보안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거기서도 한번 처음엔가 나왔었어서. 근데 그때도 뭐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봤는데 마침 또 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만약에 그런 말이 저 99명 얘기가 네네. 사실이 아닌데 네. 저 스카이델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저게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 얘기를 소리 못 하잖아. 지금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지난 그 언제죠? 1월 3일입니까? 5일입니까? 그 중국 대사관에서 앞으로 저 한남동이고 광화문이고 나가지 말라고 중국 사람들을. 아 맞습니다. 예. 금종령을 내렸잖아. 그랬었죠. 예. 그랬었죠. 그 왜 그렇게?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네. 얘네들 설마 했겠지. 설마 중국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 설마 했는데. 네네. 설마 했는데 미국에서 시그널이 간 것 같아. 사실은 뭐냐면, 상황적으로는 그러면은 뭐냐면 딱 맞는데요. 예. 시진핑. Why don't you come over to Washington inaugural ceremony? 야, 이 취임식에 너 이번에 안 올 거냐? 이러고 이제 시진핑한테 던진단 말이야. 네. 그 시진핑 입장에서 와, 가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가면은 쪼이터 까지는데, 네. 갈 엄두도 안 나야겠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12월 3일 날 계엄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이런 그 소위 불량 감자들 99개나 색출을 해서 신병을 갖다 다 넘겨준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러니까 걔네들 얼마나 좋을까 오키나와에 그 따뜻한 바람 밑에서 태평양의 그 약간 소음기 포함되어 있는 네. 바람을 접하면서 예. 네네. 전기의자에 앉아갖고 통닭구이 되는 그 심정이. 네, 좋다가 갑자기 통닭구이. 또 물레방아에 개로 그냥 물에 담겨갖고 예. 숨도 못 쉬고 퉁퉁 불어 있을 텐데. 응? 예. 자오지간에 죄 지은 자들은 뭐다? 죽으리라다. 네. 응? 죄 지은 자는 죽는다라는 거야. 응? 예.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내가 전옥현 씨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글쎄, 그 사람이 우리 같은 생활 안 해봐서 이런 거 함부로 하는 얘기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해봤자 찌라시 뉴스 아니야. 조중동. 조중동 갔다가 읊어주는데 그거 왜 봐? 왜? 거기다 또 뭐 회원가입하는 사람도 있어? 당장에 탈퇴. 무슨 대한연대로 다 오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응? 볼 게 따로 있지 말이야.
저도 사실 그분 방송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아니, 나는 그게 보지도 않아요. 합니다. 예. 뭐, 보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는 현장을 또 뛰셨던 분이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 있다. 예,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이게 네. 오늘 우리 대한연대 통해 가지고 네. 미국의 정보기관과 함께 네. 합동 작업을 했던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살벌한 애들이 하는. 네. 그리고 이 얘기 또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가끔 어느 나라에서 유입이 되는지 봐요, 유튜브로. 근데 원장님이 합류하시고서 나라가 엄청 다양해졌어요. 나라가. 대체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아랍에미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한국말로 하는데 왜 이런 나라 에이 아살라말라이쿰 다 이렇게 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예. 저게요. 예. 이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미국에 여러 개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네네. 그 16개의 국가정보기관을 통합해서 네. 운영 관리하고 아침마다 프레지던셜 데일리 브리핑을 갖다 하는 사람이 바로 DNI, 네네.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에브리엘 하인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응?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키워드가 돼 이번에. 이게 한마디 더 해드릴까? 키워드가 된다고 하시면. 자, 네. 지난 6월 28일 날 다녀갔어. 그랬었죠. 예. 저희도 방송했었고 그때. 다녀갔는데 예. 네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미 테리가 곧 기소될 거다. 응? 네. 그러니까 미리 워닝한다. 라는 얘기만 한 걸로 생각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니네 나라 이런 거 있대더라 하고 얘기를 던지고 간 거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황상 이제 그 당시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 상당 부분은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너네 네. 일렉션 프로드 네. 부정선거가 있었어. 네네. 얘기를 해준 거야. 우리 성렬 아저씨가 깜짝 놀란 거지. 그전까지는 뭐 룰루랄라 했지. 선거에 참패를 했는데도 룰루랄라 했고 네. 의사들하고 뒷바 싸우고 그냥 뭐 무조건 2,000명 늘려야 된다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 그냥 쪽박을 차버렸는데 그때 경고를 한 게 아마 부정선거와 관련한 DNI가 네네. 아주 야 이사윤 니네 인마 이런 거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언니 정말이야? 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 2달 동안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조사를 했던 거야. 네. 그 발단이 거기서 시작됐다 그래. 응? 요것도 우리 대한연대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최고 정보 순회가 와서 네네. 야 윤통 니네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둘 거야? 근데 조사해 보니까 나왔거든.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가 우리가 미흡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작년도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작년도 10월 10일 날 인터넷 다 나와 있을 거야. 국정원 3차장 하던 놈 있어. 백모식이라고. 그 녀석이 나와갖고 뭐라고 떠들었어. 근데 걔 떠드는 얘기도 들어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어. 네. 뭐 이렇게 뚫린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막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 국가라면 정부라면은 국정원이라면은 부정선거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발본색원을 미리 했어야지. 네. 그러면 이번에 여소야대가 안 됐겠지. 이쯤에 개판 치고 있는데 적어도 국힘당이 150석 이상은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국회에 불법과 무도한 난동이 있을 수 있었겠냔 말이야. 네. 사후 약방문이라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리 이러한 경고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조사를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찾아내서 박살을 내고 대만이 지난 1월 13일 날 수개표했잖아요. 네네. 종이투표하고. 네네. 그래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그 후보가 전에 있던 차이잉원 뒤를 이어서
계속 총통이 됐잖아. 중국에서 대만 선거를 먹으려고 그렇게나 난리를 쳤다고. 돈을 풀고 네. 온갖 협잡지를 하고 했는데도 성공이 안 된 거예요. 그건 뭐냐? 대만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게임 각성된 국민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네.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짱꼴라하고 대만 하교하고 같은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아주 무식한 개 쌍놈 소리 듣습니다. 대만은 내 분명히 얘기할게. 앞으로 대만이라고 하지 마. 중화민국이란 국호가 있어요. 네, 네.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네. 차이니스 뭐 타이베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네. 우리도 대만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옛친구야. 6.25 전쟁 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줬던 친구들이야. 그러면 최소한도의 네. 성심성의껏 대하는 이런 도리가 있어야지. 네, 네. 응? 하루아침에 외교관계 걷어차버리고 등 돌리고 이런 네. 야만인보다 못한 짓을 우리가 1992년 8월 24일 날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만의 화교들을 보시면 꼭 이렇게 하세요. 우리 중화민국 친구 여러분 혹은 중화민국 화교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형제입니다. 사해 동포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라고. 어디 말이야 쌍스러운 조선족들하고 중국 한족들하고 일반적인 화교랑 같은 돈가루 놓고 비하하고 말이야 무시하고. 화교는 이만큼 높아. 네. 교육 수준도 중국의 한족들하고 다르다고. 네. 내 친구 중화민국에 있는 옛날에 안중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잖아. 네네. 얘들 보면은 아주 훌륭한 애들 많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서 그냥 무슨 부정선거하는 저 오랑캐 잡놈들이라고 같은 거라고 돈가루 놓고 얘기를 하냐고. 안 될 얘기지. 네. 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원장님께서 그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그 99명에 대한 그 행방에 대한 좀 이야기를 네,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고, 어떻게 대한연대에서 또 어쩌다 보니 단독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보도를 네, 네. 대한연대가 이렇게 특종을 건질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예, 어쩌다 보니. 아시아투데이는 내가 그 회장님하고도 친하고, 네. 아시아투데이에서 내가 많은 걸 내가 북한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데, 네네. 이 쪼다들이 말이야 요즘 어떻게 됐는지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예. 사자 때도 말이에요. 네네. 양이 끌고 가면 사자 때가 양떼가 돼. 근데 양떼들을 사자가 끌고 가면 양떼가 다 사자가 돼.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에 따라서 쥐새끼가 끌고 가잖아. 네네. 그럼 사자 무리들도 쥐새끼 때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 리더가 어떤 놈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책임을 문제죠. 지고. 그리고 무식한 놈들아 좀 배워라 이놈들아 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그래서 원장님도 오늘 또 긴 시간 네, 또 많은 정보들, 그간의 노하우들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떻게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앞으로 중국 간첩들 99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99마리의 피와 땀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고 그동안에 애국자라고 개뻥을 치고 있던 유튜버들도 이제 다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입장을 잘 아는 건 양 폼 잡고 떠들던 이런 가짜들도 이제 집으로 좀 들어갈 것이고 청산의 시기가 온다.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능력들 안 되면 유튜브 하지 마. 그 맨날 조중동이나 읽어주면서 왜 유튜브를 하고 그래?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말이야. 참 한심해 죽겠어요. 네,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멸공! 갑니다.